자, 요 RNN은 이제 과거에서 들어오는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를 HT-1이라고 하고, 현재 상태를 이제 XT라고 하면은 요게 합쳐져서 나오는, 요거랑 요걸 두 개를 합쳐서 나오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HT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뽑기 위해서는 이제 X라는 현재 상태의 정보와 HT-1이라는 과거 상태의 정보,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들어오는 정보랑 이거는 과거에서 넘어오는 정보죠. 이제 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HT를 만들면 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걸 합쳐주는 모델이 우리가 말하는 요 부분, 녹색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고, HT가 현재 스테이트를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뭐 플레이 커넥트 한번 연결해서 y가 만약에 어떤 클래스 예측이라면 거기에 하나의 스코어 값을 내뱉도록 요 어떤 피처 값이 뭐 16개면 16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최종적으로 디자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XT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차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히든 레이어를 만약에 뭐 32차원이라고 하면은 얘를 32차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32 곱하기 16에 해당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 바로 액티베이션을 씌울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랑 더해요. 이 과거로 들어오는 HT를. 얘는 어차피 히든 스테이트가 아까 방금 예를 들어 32차원이라고 하면은 요 녀석도 32차원이겠죠. 왜냐면 앞에서 만든 녀석이 히든 스테이트가 32차원일 거니까, 현재랑 똑같을 거니까. 그럼 32차원을 바로 이거 없이 더해줘도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32차원의 정보를 다시 한번 이제 리니어 매핑을 해서 리니어 모델에 넣어 32 by 32를 곱해서 이제 요렇게 곱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변형을 시켜줍니다.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씌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액티베이션 씌우기 전에 더해줘요. 거기에 바이어스 더해서 여기 32개의 바이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여기에 총 32개의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액티베이션을 씌운 게 HT가 되겠다. 그래서 과거로 들어오는 거랑 현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얘는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32로 맞출 수 있는 웨이트가 매트릭스로 정의가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요 HT 액티베이션 씌우기 전에다가 액티베이션 씌워가지고 HT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액티베이션은 이제 탄H를 리커런트나 이런 시퀀셜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HT를 이제 다음 스테이트에 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음 스테이트 넘기는 경우가 이제 넘기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이 상태에 대한 아웃풋을 뽑고 싶으면 거기에 이제 HT를 H의 디멘전에서 Y가 만약에 10개의 클래스로 구별하는 거면 10을 만들고 싶으니까 32 곱하기 10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워져서, 이게 아니죠. 여기 트랜스포즈 해서 이제 10 by 32에다가 32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지워지면 10개의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바이어스도 10개면은 이제 10개가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최종 아웃풋을 구하고, 이게 항상 이제 반복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요 구조가. 자, 그래서 이게 구조가 가장 간단한 베이직한 RNN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가장 베이직한 형태의 구조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바닐라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베이직 R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웨이트는 모두 쉐어를 하고요. 그리고 X1에서 들어온 입력과 그 전 스테이트에서 들어온, 여기서 H0가 되겠죠. 두 개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현재 T1인 상태에 대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Y를 만들면 되는데, Y1을 만들면 되는데,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음에는 또 이 웨이트를 한번 또 똑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형태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y1이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야 된다. 만약에 얘가 뭐 true, false거나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대한 정보가 있겠죠. 여기에 얘가 해시라면은 y에 대한 ground truth가 있을 거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잘했으면 로스가 작고 못했으면 로스가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이 각각마다 이 로스가 다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면 요걸 다 더해서 어떤 웨이트 썸을 하든 그냥 더해서 요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y to one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것만 중요하니까 사실 여기서만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one to many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들어갔을 때 리커런트를 해서 요거를 쭉 이제 뒤로 넘겨주면서 각각의 y 값이 순서에 의해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RNN이라면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도 굉장히 유명한 이 one to many to one과 one to many를 이제 이어 붙여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사용했던 유명한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인코딩을 해서 이 어떤 입력이 I go to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얘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인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정보를 뽑아내게 되고, 그때 뽑아낸 정보를 얘가 우리가 컨텍스트 벡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다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시작해서, 이게 뭐 I go to school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한 글자만 보고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뭐 바로 간다가 아니고 학교에라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그 다음에 간다. 그래서 끝까지 어느 정도 이 컨텍스트를 봐야 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방법이 제안이 된 거고, 이 컨텍스트 팩터를 넣으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 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컨텍스트가 이제 쫙 다시 펼치면서 나는부터 시작해서, 그럼 난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학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렇게 트랜스레이션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도 있는데, 이 RNN은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것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H 만약에 여기가 뭐 1이라고 하면은 이제 H2가 H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H2가 되고 H3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H4가 됐을 때, 그러니까 타임 T1, 2, 3, 4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갔다면 다시 4에서 돌아오는 이제 H4에서 얘가 사실 포워드 방향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방향으로 H4 백워드, 그 다음에 돌아와서 H3 백워드를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H4에서 H4 백워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 세 번째 요 타임 스텝에서는 세 번째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x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H4 백워드가 같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어떤 결과값이 이제 H3 백워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x2에다가 넣고 x2에 넣었을 때 h3 백워드와 x2를 조합했을 때 만들어진 거를 우리 h1 백워드로 하고, 이걸 여기다 넣어서 여기에 어떤 입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죄송해요. 여기 h2 백워드고 요걸 이제 넣어서 h1 백워드, 이 녀석이 이제 h1 백워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포워드 할 때 사용하는 웨이트와 백워드 할 때 사용하는 웨이트가 이제 다르게 곱해지게 되겠고,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포워드 히든 스테이트와 백워드 히든 스테이트를 조합해서 여기서 컨카트네이트 했네요. 컨카트네이트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어서 마지막에 최종 해석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어떤 앞에 있는 정보가 넘어갈 때 사실 요 뒤에 있는 정보가 다시 앞에 어떤 스테이트를 정보를 전해 주어서 실제 여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만약에 글이라고 했을 때 뭐
어, 뭐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는 단어가 앞에 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뒤에 거를 봤을 때 H1의 스테이트가 더 잘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요 타임 스텝에서 해당하는 아웃풋을 더 잘 뽑을 수 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을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백프로파게이션을 우리가 진행할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따라서 요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 부분의 로스가 이 계산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이게 아주 길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흐름이 각각 W가 곱해지고 업데이트 되는 그게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이런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시그모이드 여기서 계속 액티베이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액티베이션 할 때마다 이 웨이트의 값이 이제 점점점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걸 반복해서 곱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 이 앞부분이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잘 안 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지넷에서 이제 스키 커넥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연결하면은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 앞 레이어에서 있던 정보를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넘겨준다.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냥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이전에 이미 이 LSTM이라는 이 RNN과 같은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넘겨주는 구조들이 이미 제안이 됐었어요. 스키 커넥션과 비슷하게 이 메모리 셀 같은 기억을 따로 저장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뒤로 잘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유명한 모델이 Long Short Term Memory를 줄여서 LSTM이라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이 과거에 왔던 거를 W를 곱해서 거기에 액티베이션 씌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면 얘가 이제 과거에부터 히든 스테이트고 현재를 합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가 반영이 되는 게 이 웨이트에 그냥 곱해진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겠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LSTM에서는 죄송합니다. LSTM에서는 요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 이거를 우리가 HT-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오는 기억에 대한 저장을 CT-1이라고 여기선 불러요. 그러면 HT-1으로부터 우리가 인풋과 함께 인풋을 고려해서 인풋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얘가 기억이 중요한지 아니면 현재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인풋 게이트와 forget 게이트로 우리가 지금 시그모이드를 씌우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 값으로 일종의 웨이트처럼 작용을 해서 곱해지게 됩니다. 얘는 지금 인풋 게이트를 곱해서 이 과거의 죄송합니다. 얘는 지금 forget 게이트 이 forget 게이트를 곱해서 과거에 있는 기억을 얼마나 잊어버릴지 얘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을 만약에 0에 가깝게 주면은 과거 것보다는 현재 값을 더 많이 업데이트 하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forget 게이트를 곱하고 나서 이제 현재 이 현재 CT가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이 CT에 사실 틸다라고 한 이 비율을 곱해주기 전 그래서 과거랑 합쳐주기 전에 현재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 이 정보를 CT 틸다라고 했을 때 CT 틸다에 얼마를 곱할지를 결정을 이제 이 XT와 HT-1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보여주는 HT와 이 X 현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과거는 이제 forget 게이트에 있는 값만큼 넘어올 거고 현재 값은
얼마나 가져올 거냐 해서 이게 현재 값에 대한 비율, 과거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조합해서 이제 결국 현재 스테이트에 이 셀에다가 넣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인풋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게이트를 곱하는데 인풋 게이트를 곱할 때 이 만들어지는 현재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이 C T 틸다가 이제 아웃풋이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인풋이 되고요. 이게 결국은 이 과거에 대한 HT-1에 대한 이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X에 대한 거를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진 이 아웃풋에 탄H를 씌운 게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얘가 결국 HT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HT를 계산하기 전에 이거를 이거 CT라고 하고 요거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요 정보 이 인풋 게이트와 풀 게이트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CT라고 해요. 그럼 이 CT를 우리가 탄H를 한번 요 조합한 다음에 탄H를 한번 더 씌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라는 거를 마찬가지로 이 x와 t-1을 고려해서 만들어준 이 0에서 1 사이 값을 다시 한번 곱해서 ht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ht가 이렇게 넘어가고 ht 그 다음에 여기는 ct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져서 결국 HT와 CT의 차이는 CT에다가 탄H 씌워가지고 액티베이션 한 번 더 씌워서 비율을 곱한 거죠. 아웃풋 게이트라는. 그게 HT 현재 상태의 히든 스테이트고 요게 우리가 뒤로 넘어가는 이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 값이 이 뉴런 값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가 사실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리던던트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능을 통해서 과거로 들어오는 거를 얼마나 결정할지를 이 히든 스테이트 과거의 값과 현재 값을 고려해서 이 비율로 여러 가지 뭐 비율을 섞지만 어쨌든 이 기억을 잘 하면은 이게 계속 보존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방금 얘기했던 리더넌트한 부분을 조금 이제 잘 정리해서 만든 게 GRU라는 모델이고, 이 GRU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간단하게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XT와 이제 과거의 이제 HT-1 여기서는 이제 뭐 셀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안 하고 HT-1은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HT-1을 이 틸다라고 하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진 액티베이션, 우리가 보통 이제 RNA에서 만들어진 탄H 씌운 요 히든 스테이트 값과 과거로부터 오는 히든 스테이트 값을 어떤 일정의 웨이티드 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업데이트를 할 때 과거를 현재를 어떤 비율로 곱해줄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이 부분을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게이트는 이제 HT도 고려하고 XT도 고려했을 때 이걸 고려했을 때 이제 대충 알 수 있겠죠. 얼마나 현재가 중요하고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지. 그걸 이제 GT를 우리가 업데이트 게이트라는 0에서 1 사이 값을 만들어서 이제 요것과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들어오는 요 HT 틸다를 요렇게 요렇게 넣어줘서 합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결과적으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 녀석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 게이트는 이제 과거 것을 한번 잊어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한 번 더 계산해서 얘도 0과 1 사이를 HT-1을 이제 웨이티드 썸이 아니고 이제 앞에 우리가 히든 스테이트 결정할 때처럼 그냥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곱했는데 여기에 비율을 한 번 더 곱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비율로 가져갈지를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를 중간에 넣어주어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 넘기게 되면은 이제 단순하게 요 웨이트만 곱하는 게 아니고 요거의 요 비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두 개의 비율로 이 기억을 좀 더 장기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STM이 좀 더 파퓰러, 더 인기가 있긴 한데 GRU가 조금 더 간단하고 모델 파라미터도 적기 때문에 GRU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제 많이 쓴 사례가 있기 때문에 LSTM 쓰는 것도 네,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LSTM과 GRU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이제 다음 이제 내용에서부터는 LSTM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